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수학 함수의 활용, 2차 함수와 경제현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선 시간에서는 2차 함수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꼭지점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찾고 꼭지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포물선을 그리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배웠고요. 사실 경제수학에선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풀이 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여기에서 이 최대는 최대값이라고 이렇게 붙이고요. 최소는 최소값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이 최대값, 최소값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값 중에 가장 큰 값, 나오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y는 x제곱 이렇게 아예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드릴게요. x-2의 제곱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죠? 맞아요. 꼭지점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y축, x축 있었을 때 x가 2일 때 얼마를 지나냐면 4를 지나니까 요 점이 2,4가 되는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요렇게 포물선이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얘가 2차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나오는 값은 y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 값은 결국은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높이 중에 가장 낮아지는 데는 어디죠?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는 데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고요. 4보다 작은 값은 그림이 없어요. 함수값이 없죠. 그죠? 나오는 함수값 중에 가장 낮은 값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4보다 함수값이 어떠냐면 큰 부분에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무슨 값을 갖냐면 최소값을 가져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x는 2일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x는 2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냐면 4를 갖습니다 라고 해서 함수 값을 써주는 게 답이 있는 거예요. 얼마가 최소값입니까? 라고 했을 땐 4. 그때 x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2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함수는 그래프가 쭉 올라가요.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포물선이니까 위 천장을 뚫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떨까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범위 제한이 없을 때요.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범위에 제한이 없을 때는 꼭지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면 함수를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일단 바꾸시는 게 최우선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이 함수는 x축, y축 사이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요 점이 p, q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p일 때 뭐를 갖냐면 q를 갖고 이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p일 때 최소값 얼마? q를 가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반대로 최대값은 어때요? 그렇지요. 없어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최고창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어떨까요? 마이너스면 저 2차 함수는 x축, y축 그리고 p, q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 점이 p, q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p일 때
얼마를 갖냐면 Q를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 Q값보다 아래쪽에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함수값이. 그러면 가장 높아지는 값은 얼마예요? Q인 거죠. 아, X는 P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최대값 Q를 갖고요. 반대로 최소값은 없다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범위 제한이 없을 때의 최소값,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뭘까요? 맞아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주시면 끝이다더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가장 작아지는 값과 가장 높아지는 값을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포물선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요 점이 P, Q입니다. 그런데 범위가 어디가 주어졌냐면 저는 X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알파에서부터 여기 값까지 베타입니다 라고 이렇게 끊었어요. 범위가 이렇게 딱 주어진 겁니다. 그럴 때는 이 함수는 여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여기만 여러분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가장 낮아지는 값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얘는 그냥 지우셔야겠죠. 그죠? 이렇게 점선으로 지워버리고 우리는 요 범위 안에서 포물선의 일부인 거죠. 이 안에서 가장 낮아지는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여기 꼭지점이 가장 낮아지긴 하겠습니다. 요 점 땅땅땅땅땅땅 여기 가서 Q가 얘가 무슨 값을 갖냐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가장 높아지는 데는 어디죠? 여기에요.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땅땅땅땅땅땅 여기 값이요. 요 값은 뭐라고 부르냐면 최대값, 최소값은 뭐라고요? 함수값. 베타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여기는 F 베타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면 그 범위 안에서는 최소값, 최대값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X는 P일 때 뭐예요? 최소값 Q가 되는 거고요. X가 얼마일 때? 베타일 때 무슨 값? 최대값 F 베타를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뭐만 잘 하시면 돼요? 결국은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 그리고 그 범위 잘라서 가장 낮아지는데 가장 높아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어떻게 구하셔도 되냐면 이 그림을 정확하게 안 그리시고 그냥 제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냐면 여기가 땅땅땅땅땅땅 알파 여기서부터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땅땅땅땅 베타 이렇게 끊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곡선은 요 곡선이 될 거고 최소값은 어떨 때 최소값을 갖죠? 여기죠. 그죠? 여기 값일 때가 최소값. 미니멈의 약자 스몰 m을 이렇게 쓸게요. 저는 조금 멋있게. 그리고 최대값은 어떨 때냐면 요 값일 때죠. 그죠? 원점으로부터 벌어진 여기 값과 여기 값 중에 어디가 더 뭐냐면 여기가 더 멀잖아요. 그리고 높이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최대값 라지 m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으면 꼭지점이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림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땅땅땅땅 알파 그리고 여기가 땅땅땅땅 베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여기 부분만 생각해야 되죠. 이 부분만 생각을 하면 가장 높아지는 값은 꼭지점일 때가 이때는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죠? 가장 낮아지는 데는 알파보다 베타가 요 대칭 축으로부터 얘가 더 멀리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요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이 스몰 m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많이 주어지는데 범위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포물선이 좀 그림이 좀 지저분하죠. 여기가 지금 알파 그리고 여기가 땅땅땅땅땅땅 여기가
베타라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어지면 꼭지점은 여기거든요.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꼭지점이 이 주어진 범위 안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은 어디서 갔냐면 요 알파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요 베타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2차 함수가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은 항상 어디서 갔냐면 주어진 범위 양끝값 또는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가져요. 물론 그 양끝값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최소의 후보는 양끝값 그리고 꼭지점 여기 값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들을 다 뭐 하시는 거냐면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입해서 가장 큰 값이 무슨 값이 이게? 그렇지. 최대 값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가장 작은 값. 무슨 값이 되게? 그렇지. 최소값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림 그리지 마시고 꼭지점, 양끝값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 설명이었어요. 범위가 없을 때와 범위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 개념 캡처 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 잘 보셨나요? 그러면 그 개념이 실제로 경제 현상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풀인데요. 예제 20번입니다. 예제 20번 보시면 컴퓨터 수와 컴퓨터 한 대당 가격 사이의 관계는 방정식 x는 21,000원 빼기 0.15p로 주어진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 대당 가격 P1에 컴퓨터 X대를 팔아서 얻는 총 수입을 R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총 수입이죠.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총 수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대당 가격 한 대당 가격 P1과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 주셔야 되죠? 판 개수 판매한 대수 X가 되겠죠. 그죠? X대를 팔았으니까. 예를 들면 뭐 10,000원짜리를 10대 팔면 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수입 R은 그냥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PX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수입에 관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요 P와 X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X는 21,000 마이너스 0.15P라고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얘는 한 문자에 관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저기식 보면 X 자체가 21,000 마이너스 0.15P라고 쓸 수 있으니까 P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에 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X에 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여기 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R은 21,000 마이너스 0.15P의 X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쏘리. X 자리에 요걸 집어넣어야죠. 뭐 하는 거니? X 자리에 저 값을 집어넣으니까 P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21,000 마이너스 0.15P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셔서 R이 P에 관한 한 대당 가격에 관한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역함수 배웠죠. 그죠? X는 21,000 마이너스 0.15P라면 요 값을 누구는 꼴로 바꿀 수도 있어요. P는 꼴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식에다가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R은 누구에 관한 2차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X에 관한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요식에 집어넣어서 p에 관한 2차식. 요식을 p는 꼴로 바꿔놓으면 x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를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제가 운이 좋았네요. p의 함수로 표시하고 라고 주어졌어요. r을 p의 함수로 라고 하니까 다행히 만들어낸 요식 자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식이 r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 요함 1번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답은 r은 p의 21,000 마이너스 0.15 p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요식의 그래프를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얘는 일단 정리할까요? 요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0.15 p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21,000 p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p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최고차항보가 마이너스니까 아마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프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x축과 여기 y축이 주어졌을 때 저는 요 값과 요 값을 찾고 싶어요. 요 값과 요 값을 찾으려면 누구 찾으셔야 되죠? y절편이요. y절편을 찾으면 요 점과 요 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요 y절편은 누가 0 나올 때 값이냐면 y가 0 나올 때 값이에요. 그래서 요 식에서 p의 21,000 마이너스 0.15p가 얼마 나오는 순간을 찾아야 되냐면 0 나오는 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죠. 그죠? 얘가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니까 p 값이 0이거나 그 다음에 21,000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15p가 만들어져야겠네요. 요 값이 0 나오거나. 오케이. 그러면 요 식에다가는 100분의 15니까 우리가 찾는 p는 21,000에다가 100분의 15입니다. 100분의 15니까 거꾸로 넘어가면 15분의 100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 5, 15 할게요. 3, 5, 15. 그러면 3, 7에 21. 7,000이라고 이렇게 날 수 있고요. 5일은 5. 그러면 5일은 5. 5, 4, 20. 1,4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100 곱하니까 P가 얼마 나오냐면 140000 14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즉 P가 0일 때랑 P가 14만일 때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냐면 1번은 여기다 그릴게요. 얘는 요 점에서 0이고 요 점에서 0인 거예요. 14만이요. 그래서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얘가 위로 볼록인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요 값이 얼마일 때냐면 1.5인 거고요. 요 점이 얼마일 때냐면 14만이요. 에서 0이 만들어집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가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요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보통은 이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 값은 뭐보다 커야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긴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R을 P의 함수로 표시했고 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식에서 한 대당 P 사이의 관계인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P의 범위를 주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14,000까지 P의 범위입니다 라고 주어주시면 확실하게 그래프를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값이 1번 문제였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요건 좀 지울게요. 총 수입이 최대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어떨 때죠? 여기죠? 여기 값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죠? 요 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이 최대는 꼭지점인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2차 함수는 뭐죠?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니까 요 값이 14만이잖아요. 요게 14만이면 여기 값이 얼마냐면 7만일 때예요. 7만. 요 값을 굳이 완전 제곱꼴로 안 바꿔주셔도 돼요. 제가 문제 푸는 팁을 드리면 요 R 값이 요 R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함수는 완전 제곱꼴로 바꾸지 말고 그냥 P가 얼마일 때? 7만일 때. 어떤 값 가져요? 최대값 가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2차 함수를 잘 이해하셨다면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0하고 14만이니까 그 사이에 7만일 때가 제일 높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찾는 값은 P의 7만을 뭐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대입해라. 대학에 입학해라. 라는 뜻이래요. 7만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R은 7만. 죄송합니다. 7만 곱하기 2만 1000 곱하기 0.15 아니요. 쏘리. 빼기 0.15에 7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과감하게 계산해가지고 오셨어요. 계산해갖고 왔어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요건 여러분이 하셔야겠죠.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7억 3,500만 원이 답입니다.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래서 7억 3,500만 원이 최대 수입입니다. 얼마에? 7만 원일 때. 총 수입이 최대가 되기 위한 가격 P는 7만 원. 그리고 수익은 7억 3,500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예제 21번입니다. 21번은 땡큐 문제예요. 식이 주어졌어요. 피자 Q에 대한 효용함수가 효용 기억나시나요? 총 효용이 뭐였죠? 어떤 값을 먹었을 때 주관적인 만족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을 총 효용이라고 했습니다. 옛 강의를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콜라 한 잔 마셨을 때는 말이 막 더웠을 때 한 잔 마셨을 때의 그 시열은 엄청나지만 4잔, 5잔 마셨을 때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죠. 그 값을 수치로 표현한 걸 총 효용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효용을 나타내는 함수가 이 피자 값에 따라서 효용값이 나타낸대요. 1개 먹었을 때 만족도, 2개 먹었을 때 만족도, 3개 먹었을 때 만족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한 개 효용을 묻네요. 한 개 효용은 뭐였죠? 하나당 차이로 넘어갈 때의 값을 한 개 효용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자면 예를 들면 1개 먹었을 때 총 효용이 8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수치로 먹었을 때 2개 먹었을 때 만족도가 16이 되는 게 아니라 14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개 먹었을 때의 만족도가 18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여기 요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6 나오죠. 그죠? 1개에서 2개 먹었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 개 효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2개에서 3개 먹었을 때 차이가 얼마가 늘어났죠? 4가 늘어났죠. 이 4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한 개의 효용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강의 잘 공부하셨다면 한 개의 효용 체감 법칙이 요 값이에요. 6, 4, 그 다음 만족도는 더 줄어든다는 거. 막 많이 먹으면 배불러지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개를 먹은 후 3개째에서의 한 개 효용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2개에서 3개 먹었을 때의 한 개 효용은 요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 값은 U는 Q로 묶어줄 수 있겠죠. 그죠? Q로 묶으면 10-Q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를 찾아내셔야 되죠? 얘가 0 나오는 값. 노란색으로 표현할까요? 얘가 0 나오는 값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얘가 0 나오는 값은 Q가 0이거나 Q가 10일 때네요. 그러면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 Y축 주어지고요. 사실 여기서는 요거를 U랑 Q에 관한 식이니까 여기가 Q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 값도 U가 되는 거네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혹시 이걸 X, Y라고 했나요? 그러면 거기선 여기가 P고 여기 값이 뭐죠? 여러분 그 식 미지수 잘 바꿔주세요. 여기 값은
U가 되는 거죠. U가 이렇게 되고 0하고 11대를 통과하면서 2차 곡선이 마이너스인 2차 곡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10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의 특성상 여기 값이 얼마일 때예요? 5일 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먹은 후 세 개째를 먹었을 때 한 개 효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두 개 먹은 총 효용을 먼저 구하셔야겠네요. 두 개 먹었을 때 총 효용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거예요. 2를 대입하세요 라고 하니까 20-4네요. 그러니까 16입니다. 총 효용은 16이가 되는 거고요. 세 개 먹은 총 효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3을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30에서 3의 제곱이니까 9, 21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총 효용이에요. 지금까지 먹은 거 다 합친 만족도. 그런데 두 개에서 세 개 먹을 때 한 개 효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 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차이니까 얼마예요? 5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에서 세 개 먹었을 때 한 개 효용은 5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식은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단위당, 한 개 단위당 요거 계산하는 거니까 3-2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에서 2 뺀 거 분의 요거 간격 21에서 16을 뺀 겁니다 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게 한 개 효용의 정의입니다. 근데 의미로 이해해서 푸는 게 더 빠르죠. 그죠? 오케이. 1번 넘어가겠습니다. 한 개의 효용이 아니네요. 그냥 총효용. 총효용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피자를 먹어야 하는가? 와, 내가 다 해놨어요. 얘는 총효용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총효용. 총효용이 피자를 한 개 먹었을 때 만족도, 두 개 먹었을 때 만족도, 세 개 먹었을 때 만족도, 5개 먹었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근데 6개부터는 배부른 거야. 6개, 7개, 8개 먹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피자를 먹어야 하는가요? 5개의 피자를 먹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쉽죠? 네, 여기까지가 21번 답이었고요. 2차 함수에서 경계 개념, 효용과 한계 개념이, 한계 효용의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13번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변수가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식을 세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매일 현재 가격의 5%씩, 지금 힌트는 1단위예요. 매일 현재 가격의 5%씩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이 상품은 변질되기 쉬워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것도 매일이네요. 그죠? 매일 현재양의 2%씩 팔 수 없는 물건이 된다.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 며칠 후에 이 상품을 팔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여러분 읽어보세요.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여기 이해했나요? 이해했으면 자,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자, 상품의 가격 지금 안 주어졌죠? 요거를 A1이라고 제가 미지수를 두겠습니다. 그리고요, 며칠 후, N일 후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N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3일이면 3 되는 거고, 요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이 있어요. 지금 상품의 양도 미지수로 둬야 돼요. 이 상품의 양을 뭐라고 할까요? B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제가 A라고 했고 요걸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경우에 이제 최대의 이익을 얻어야 된답니다. 최대의 이익이니까 먼저 요 식을 세울 수 있으셔야겠네요. 이익을 구하는 식을 세워봅시다. 이익을 구하는 식은 뭐가 될까요? 가격 곱하기 상품의 양. 요거는 사실은 이익은 아니에요. 요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판매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총 수입인 거예요. 요건 이익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경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용어는 명확하게 할게요. 요거 자체는
가격이랑 상품이니까 실제로는 자기 들어간 인건비랑 요거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품과 하나당 가격과 거기에 상품의 양을 곱하면 이게 총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익이 포함된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제가 컴퓨터를 팔아서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익은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입이 100만 원인 거고 거기까지 제가 들인 돈이 70만 원이면 이익은 30만 원인 거니까. 어쨌든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상품의 양입니다. 그런데 묻는 건 이익의 최대값을 물어요. 근데 이익의 최대값은 어떨 때냐면 총 수입이 최대일 때 이익의 최대값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 이 문제상에서는 이익이 어떻게 구한다라는 이익에 관련된 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총 수입을 구하는 건 우리가 저 문제상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익의 최대값은 총 수입이 최대가 될 때 이익의 최대값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 수입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의 가격이 A1인데 요거는 지금 어떨 때냐면 현재예요. 현재 상품의 가격이 A1이거든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N일 후예요. N일 후 얼마가 되는 거냐면 상품의 가격이요. 요거를 식을 세우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첫째, 오늘 상품의 가격이 A1인데 현재 가격의 5%가 오른대요. 요거 잘 하시려면 앞에 강의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 복리, 단리 계산하는 뭐였죠? 이자 계산하는 거. 이자 계산할 때 연이율이 몇 프로입니다. 오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계산하는 이거 뭐 계산하셔야 되냐면 단리법을 아셔야 돼. 단리법. 단리법은 뭐에 대해서만 오르는 거냐면 원금에 대한 이자만 땅땅땅 붙는 거 기억나시나요? 얘는 현재 가격의 5%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되는 게 전날 가격의 5%가 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가격 이 A1의 5%가 매일매일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단리법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 10,000원이 있습니다. 단리로 10% 이자가 붙어요. 1년 후에 얼마였죠? 11,000원. 그죠? 또 1년이 지났어요. 얼마지요? 12,000원.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땅땅땅 붙는 거. 근데 복리는 뭐였어요? 복리는 11,000원에 10%가 붙는 거였어요. 근데 이 문제는 요 첫째 항에 대한 이자만 딱딱딱 준다는 거예요. 딱 이 금액만. 그랬을 때 이 공식이 뭐였죠? 원금이 A1이었고 이율이 R일 때 그러면 N년 후 얘의 이자는 얼마였죠? A의 1 플러스 얼마요? RN이 됐었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안 나시면 단리법 강의 다시 들으셔야 돼요. 얘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 복리는 뭐였어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그거는 원리 합계에 대한 이자가 붙어주는 거.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현재 가격에 5%씩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격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의 R은 뭐냐면 10%가 누구로 봐야 돼? 0.1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현재 가격이 5%씩 오르니까 N이루 상품의 가격은 A의 1 플러스 RN입니다. RN인데 R이 얼마냐면 0.05예요. 요렇게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N이루 상품의 가격은 요 식이 나옵니다. 아, 선생님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단리법.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그 금액만 붙으면 A의 1 플러스 RN. 잘 모르시겠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에다가 그거 영상 링크 해드릴게요. 요식 나오는 게 요게 제일 어려워. 요것만 이해되면 끝이야. 그 다음에 N이루 상품의 양. 상품의 양은 처음 양을 제가 뭐라고 잡았어요? B라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B라고 잡았는데 얘는 2%씩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그런데 현재 양의 2%인 거예요. 현재 양의.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전 양의 2%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달리로 생각해서 1-0.02 n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1루의 상품의 가격은 이거, n1루의 상품의 양은 이거. 괜찮을까요? 그러면 요거 지울게요. 그러면 자 n1후 총 수입은 얼마가 될까요? n1후 총 수입은 가격, n1후 상품의 가격은 이거였죠. A의 1 플러스 0.05n 곱하기 상품의 양, n1후 상품의 양은 B에 감소되니까 1 마이너스 0.02 n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요 개념 이해하시면 이제 끝난 건데, 그러면 얘는 A, B의 1 플러스 0.05n 1 마이너스 0.02 n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값이 최대가 될 때 누구를 찾아요? n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선생님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a, b, n. 근데 최소값을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이 a는 문제에서 안 주어졌지만 요 a와 b는 고정값이에요. 이 값은 안 변해. 얘는 이 식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n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멋있게 표현하면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값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요 값만. 결국 요거의 최대가 될 때 전체 값이 최대가 되겠죠. 왜냐면 요 값은 고정값이니까. 그러면 요 식에서 뭐만 따오는 거예요? 제가 옆으로 좀 화면을 옮길게요. 요것만 떼와가지고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0.05n 1 마이너스 0.02n 이 값의 최대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이 2차식 최대값 구하려면 꼭지점 좌표 찾아야 되죠. 앞에 문제는 그게 없었으니까 제가 이거 풀어드릴게요. 요거는 자 앞에다가 요걸 끄집어낼게요. 100분의 1을 끄집어내면 100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100 플러스 5n 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요 식도 제가 소수를 싫어해서 그래요. 100분의 1을 끄집어낼게요. 100분의 1을 끄집어내면 100 마이너스 2n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요 값은 10,000 분의 1에 어떤 식이 되냐면 100 플러스 5n 100 마이너스 2n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의 완전 제곱식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분의 1에 전개하겠습니다. 이 식 전개하면 마이너스 10n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0n 제곱 곱하면 5,000 빼기 200입니다. 5,000 빼기 200이니까 맞나요? 아니네요. 5 곱하니까 500n 빼기 200n이니까 플러스 300n 나오겠네요. 그리고 얘랑 얘 곱하니까 플러스 10,000. 요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좀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누구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되죠? 요 값만.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어차피 요 10,000분의 1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마이너스 10으로 끄집어내면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10으로 끄집어냈으니까 마이너스 30n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요거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죠? 반의 제곱이니까 30의 반땅이에요. 30의 반땅은 15. 15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225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더했으니까 빼기 얼마 해줘야 돼요? 225인데 여기 실제로는 뺐어요. 실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더해 주셔야 됩니다. 더해 주시는데 225랑 10이랑 곱한 2250.
요걸 더해 주셔야 되고 원래값. 와, 공간이 부족하네요. 그죠? 요렇게 식을 세워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거 완전 제곱식 가지는 거 좀 이해되나요? 요거 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더했으면 빼줘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실제로 요 값이 빼기고 요거 더하기로 해준 거예요. 정리하면 화면이 좀 작아서 그죠? 요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마이너스 10에 어떻게 되냐면 n-15의 전체의 제곱이 돼요. n-15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만하고 2250 더해서 12250입니다 라고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가 꼭지점을 바꾼 거고 그럼 꼭지점에 x좌표가 얼마예요? n이 15일 때죠. 그래서 얘가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n이 15일 때, 즉 15일 후 팔아 라고 하는 게 이게 최대값입니다 라고 해서 답은 15일 후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서는 문제는 그 이익금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관계식 여러분 지금 잠깐 멈춰놨다가 다시 보셔도 괜찮아요. 먼저 요게 중요하죠. 그죠? A1, N1, B1 가격이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더라. 이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더라.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여기까지 보시고 저는 이제 다시 나타날게요. 문제 14번입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소비하여 물고기를 잡고 수박을 딴다. 두 가지를 합니다. 물고기도 잡고 수박을 땁니다. 근데 시간당 물고기를 3마리 잡고 시간당 수박 4개를 땁니다. 여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2개를 할 수가 없어요. 2개를 할 수가 없고 8시간 중에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8시간 중 X시간 물고기 잡는 거예요. 멀티가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그리고 남은 시간 총 8시간이잖아요. 8시간 중에 X시간을 물고기 잡았으면 8-X시간 동안은 누구를 잡는 거냐면 수박을 땁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X로 잡으면 하나는 8-X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시간당 물고기를 3마리를 잡고요. 시간당 수박 4개를 잡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루에 물고기 잡는 양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시간당 3마리 잡으니까 3X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루에 수박을 따는 양 얼마가 되는 거예요? 8-X에다가 몇을 곱해야 되죠? 4개를 따니까 4라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효용함수 U는 W 곱하기 F인데요. W가 수박의 수, 그 다음에 먹는 물고기의 수. 근데 왜 먹는 거나 했더니 여기 써있네요. 잡은 물고기랑 수박은 그날 다 먹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먹는 수박의 수나 따는 수박의 수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서의 U는 식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2개를 곱해 3X 3X 곱하기 4의 8-X를 곱한 값이 총 효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12의 X의 8-X입니다. 라고 이렇게 U는 X에 관한 무슨 식이 만들어집니까?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냐면 하루에 가장 효용값이 높을 때 결국 뭐 묻는 거예요? 요 값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식을 이렇게 세웠으면 끝났어요. 앞에서 제가 했는데 앞에서 요거 함수 그래프 그리고 최대가 되는 순간은 꼭지점 해서 구하시는 거. 제가 요거는 여러분께 양보할게요. 좀 어려운 게 미지수 식 세운 건 제가 지금 다 해드렸거든요. 요거의 최대값 구하세요 라는 거 이해만 하셨으면 끝납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요거 끝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2차 함수 최대최소랑 경제현상에다가 적용까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까지가 대단원 이제 3단원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원은 이제 4단원 미분과 경제생활에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자료 잘 준비해 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 만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